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벌써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가 다가왔습니다. 고구가 지나면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죠. 옛날에는 벼농사가 위주였기 때문에 고구부터 본격적인 농사철로 이렇게 접어듭니다. 농촌에서는 벽실을 담그고 못자리를 만드는 등 굉장히 바쁜 시기죠. 또 고구 무렵이 되면은 비가 굵어지고 또 나무에도 물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그 수액을 짜서 이 고구물을 받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구 전에 딴 차를 우전차라 그러죠. 그래서 이 우전차를 굉장히 상품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구에 대해서 풍습, 또 음식, 양생법, 약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는 청명과 이파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고구에 오는 비는 그 양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곡물이 잠을 깬다고 합니다. 또 고구 때쯤 되면은 기온이 많이 오르고 이 봄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래서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라는 그런 민담이 있습니다. 고구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친다는 말이 되죠. 이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3으로 나눠서 처우에는 연못에서 자라는 부평차가 생겨나고 또 중후가 되면은 산비둘기가 털갈이를 시작하며 마루가 되면은 뽕나무를 좋아하는 여름 철새인 후투티새가 뽕나무에 날아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후투티새는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 새라고 합니다. 고구의 풍속을 보겠습니다. 벼농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그 시절에는 이 고구의 벼농사의 첫 번째 작업으로 이제 못자리에 낼 벽실을 물에 담그는 일입니다. 나라에서는 농민들에게 고구임을 알리고 이 벽실을 내주면서 못자리를 권장하고 또 죄인들도 잡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벽실을 담은 가마니는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솔가지를 덮어두고 또 부정한 일을 당했거나 본 사람은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앞에 불을 놓아서 악기를 몰아낸 다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정한 사람이 벽시를 보게 되면은 벽시가 싹이 나지 않는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풍습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경기도 지방에서는 고구날 벽시를 담그면서 항아리에 이 새끼줄을 묶어서 이 새끼줄 사이에 고추나 솔가지, 버선 이런 것들을 이제 깨어 놓고 금줄을 쳐놓고 이 고사를 지내면서 이 싹이 잘 나도록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실을 담그는 날에는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흙의 신이 질투를 해서 쭉정이만 자라게 한다고 여겨서 그랬다고 합니다. 또 그 고구의 날씨로 그의 농사를 점을 치기도 했는데 이것은 지방마다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남해나 전북 순창 지역에서는 고구에 비가 내리면 오히려 흉년이 들고 또 경기도 옹진지방에서도 고구에 비가 오면은 이 고구비가 샘구멍을 막아서 가뭄이 든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경기도 포천이나 뭐 이런 데서는 고구에 비가 와야지 풍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가뭄이 든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점을 치는 방법은 서로 상반되게 치기도 했지만은 모두 풍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어떤 서바가 마음에서 아마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경북 구미에서는 고구날 목가시를 뿌리는데 파종하는 종자의 명이 질기라고 이날은 또 찰밥을 해먹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의 고구 풍속도 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산동성이나 산서성, 섬서성 등지에서는 고구절 금살 오덕이라는 풍속이 있는데 오덕은 뱀, 정갈, 진해, 두꺼비, 도마뱀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5가지 동물의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이는 것을 고구첩이라고 하는데 고구첩은
입춘첩하고 같은 그런 의미죠. 입춘첩은 이제 1년 동안의 어떤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첩이라고 하면은, 고구첩은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첩이라고 합니다. 이 고구첩은 이 고구가 지나면 땅에서 화가 발생해서 3월에는 비가 많이 오고 4월에는 전염병이 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고구가 되면서 날씨가 더워져서 여러 가지 병충해가 발생하고 또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동들이 많아져서 이 전염병이 돌기 쉬운데,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구첩을 그려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 고구첩에는 보면은 그 닭이 정갈을 잡아먹는 그런 그림이 많은데, 이것은 천사가 오덕을 제거하는 그런 그 그림이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또 그 중국 서북쪽 사람들은 고구의 하천에 있는 물을 도화수라고 불렀는데, 이 도화수로 목욕을 하면은 신체가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재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서, 이 고구가 되면은 온 가족이 도화수로 목욕하는 그런 풍속도 있고, 또 그날 이렇게 춤도 추고 사냥도 하면서 이 고구를 축하하는 행사를 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구의 음식 풍속을 보겠습니다. 이 고구 무렵이 되면은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북도, 강원도 이런 등지에서는 깊은 산이나 이 명산으로 이 고구물을 맞으러 갔습니다. 이 고구물은 거자수라고도 하는데, 주로 산달의 나무나 자작나무, 박달나무 이런 그 나무에서 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이 경칩에 나오는 그런 고로쇠 물은 여자 물이기 때문에 남자한테 좋고, 고구에 나오는 이 거자수는 이 남자 물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병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 고구물은 경칩물에 비해서 단맛은 좀 덜하고 약간 텁텁하지만은 마시면은 위장병이나 요통,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신병에도 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그 폭포수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일부러 그 물을 맞기도 하는데, 이 물을 맞게 되면은 여름철에 더위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또 그 신경통에도 좋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구를 전후로 해서 흑산도 근처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가 이 서해안으로 북상을 하는데, 그 무렵에 그 서해안에서 잡은 조기를 고구사리 또는 앵월굴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고구가 지나야지 조기가 온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 고구사리는 이 완전하게 살이 찌지는 않았지만은 한식살이나 이파살이보다는 알이 더 많이 들어있고 또 육질이 연하고 맛이 좋아서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 조기를 구워 먹기도 했지만은 이때는 완전하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냄비에다가 무하고 이 파를 썰어 놓고 고추장과 된장을 풀어서 이렇게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또 맑은 장국을 끓여서 싱싱한 조기를 넣고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 넣은 조기 맑은 국도 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연평도에서는 고구 때 이 잡히는 조기로 이 끓인 국을 고구사리국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촌에서는 보고를 잡아서 살만 이렇게 토막을 내서 참기름에 지져서 국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또 봄조개 가을낙지라는 말이 있죠. 이 봄에 조개가 맛이 이제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이 시기에 대합탕이나 대합구이도 많이 끓여 먹었습니다. 이 대합구이는 대합을 살짝 익힌 다음에 입이 벌어지면 살을 꺼내서 소고기하고 이 채소하고 이 함께 이렇게 다져가지고 양념을 한 후에 조개 껍질에 다시 채워 넣고 밀가루를 묻히고 또 달걀을 입혀서 이렇게 살짝 지진 다음에 석쇠에 올려서 이렇게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도미도 살이 많이 오른 시기죠. 맛이 좋아서 도미찜이나 도미구이, 도미면, 도미탕 이런 요리들도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절에 그 고구 절식으로 해산물을 이용해서 어채나 또 어만두를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내륙 지방에서는 이제 천엽이라고 해서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지져 먹거나 또 어죽을 많이 끓여 먹었죠. 해산물 외에 이 고구 절식으로 증편이나 계피떡, 화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미화전 같은 경우는 이제 찹쌀 반죽에
장미꽃잎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지져 먹었는데 유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편은 정병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는데 쌀가루에다가 막걸리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에 그 속에다가 소를 넣어서 이렇게 쪄서 먹는 그런 이 떡이죠. 옛날엔 주로 흰색 정편이나 이런 청색 정편이 많았는데 청색은 승금초 즉 당귀를 이렇게 말려서 갈아서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피떡도 있었는데 계피떡은 이제 바람떡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흰색 또는 이 쑥을 넣어 가지고 푸른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속에다가 팥으로 소를 넣어서 이 반달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구전으로 나오는 이 찻잎을 따서 만든 차를 이제 우전차, 고구전차라 그래서 우전차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차 중에서는 아주 최고급으로 여기죠. 이 찻잎이 좀 작고 어려서 그 참새혀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작설차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입이 가늘다 그래서 이 세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급차에 속하기 때문에 이 너무 팔팔 끓이는 물에다가 이 우리기보다는 약간 한 70도 정도의 물에다 우려서 이렇게 마시죠. 건강을 위해서 고구의 양생법을 보겠습니다. 고구에는 간 기운이 안으로 들어가고 심장의 기운이 점점 왕성해지는 시기라고 했는데 이 봄에는 간 기운이 왕성하고 여름에는 심장 기운이 왕성하죠. 이제 여름절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간 기운이 약해지면서 비장의 기운이 살아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보약이 적합한 시기죠. 옛날 분들은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 이렇게 보약을 지어 먹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보하는 방법은 겨울철에 보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 입간 보신 작용이 있는 즉 간에 유익하고 신장을 보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그런 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 또 인체의 음양 변화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보한다면은 이 다음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고구에는 또 비가 비교적 많이 내리기 때문에 습사가 인체를 침범하죠. 그래서 풍습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어깨나 목, 무릎, 관절 이런데 이제 통증이 오거나 또 자결신경통 뭐 이런 이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습사가 비위로 들어가면은 완복창만이라 해서 이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오래 걷거나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이 또 풍한 습사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고 이 통증이 나타나면은 침이나 당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봄에는 인체의 기운이 자연계와 기운과 이렇게 상통하면서 초봄에는 풍한감기가 많이 발생하고 중봄이 되면은 만성병이 이제 재발하기 쉽죠. 이 늦봄에는 이제 여름과 교차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봄의 주기가 풍이고 여름의 주기는 이제 열이죠. 그래서 이 풍열 주기가 되기 때문에 급성병이나 열성병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나 이렇게 모래바람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폐렴이나 뇌염 등도 이렇게 발생하기 쉬우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그 인체는 이 외부 기온이 올라가면서 피로감은 조금 생기지만은 소화 기능은 도리어 왕성해지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음식물을 이 소화 흡수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하지만은 이 폭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위장에 질병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너무 그렇게 양껏 드시지 마시고 이 8부 정도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체를 단련하면서 이렇게 보혈 이기작용이 있는 그런 음식물을 섭취해 주신다라면은 아마 면역력도 강해지고 건강을 지키시는데 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구의 음식 양생을 보겠습니다. 고구는 소화기가 왕성한 시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하기가 좋은데 인체를 보호할 때 무작정 보호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기혈을 보호하는 그런 이 식품과 또 신체 환경을 고려해서 보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에 많이 나는 그 제철 음식은 이제 보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주죠. 따라서 이 시기에 나는 그런 그 계절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는 풍사하고 열사가 많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이제 병도까지 겸해지면은 이제 이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럴 때는 이제 신장 해표 작용이 있는 식품이나 또 청열 해독 작용이 있는 그런 식품으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신장 해표 작용이나 청열 해독 작용이 있는 식품은 뭐 어성초나 금우나 뭐 연교, 박하, 국화, 우엉, 갈근, 뭐 상엽, 청국장, 적자약, 개똥쑥, 상기생 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품들을 이 특성을 좀 파악해서 이렇게 드시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기 치료도 되고 또 변비나 이뇨, 해독, 발한, 보열, 강장, 강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또 봄에는 이제 소화기가 왕성한 시기고 튼튼한 시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무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렇게 죽을 끓여서 이렇게 먹는 것도 소화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기온이 좀 습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습사가 인체를 침범하기 쉽습니다. 습사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 몸에 기온이 잘 통하지 않죠. 이 기온이 잘 안 통하면 우울증 같은 것도 발생하기 쉬운데 이럴 때는 이제 봄나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초봄에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게 좋지만은 이 늦봄에도 봄나물은 나오기 때문에 이 새싹이 나오는 그런 새싹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은 몸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약선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이 고구 때 이렇게 그 고구에 나오는 그런 그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약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고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